안녕하세요. 이보람이TV의 이보람이입니다.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퇴근 시간에 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람찬 하루 일을 마치셨나요?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태양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즘 영안군이 태양광 문제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어제는 제가 변전소 문제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영안군 시종면에 다녀왔어요. 시종면에 현재 태양광 발전을 염두에 둔 변전소가 설치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지금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사무읍에 그리고 미안면에 간척지 한 300만 평에 태양광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시종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영안군에 이런 태양광이 자꾸 들어온다고 하고 또 이 문제로 농민들은 왜 반발을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영안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봤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이 태양광 문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정책과 관련이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까지 올리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까지 올리려니까 목표를 채우기 위한 계획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농림부에 10기가와트를 할당을 합니다. 이 10기가와트를 할당을 받은 농림부는 이 할당량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라는 고민을 하면서 가장 손쉽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간척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간척지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려니까 법 개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농지법이 개정이 됩니다. 이 농지법을 개정해서 농업진흥구역에도 태양광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으로 염해 간척지에는 발전 설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사무읍과 미안면이 포함되어 있는 간척지가 염해 농지로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농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염해 농지로 판정할 때에는 땅 깊이를 30cm 이상 파서 그 밑에 있는 토지를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염분이 나오냐를 따지는데요. 벼가 이 간척지에 심어지면 뿌리는 한 10cm에서 15cm가량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척지에 심어진 벼들은 이 염해를 받지 않는 것이고, 현재 농민들은 그 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지속적으로 흘려내보내고 있는 시스템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간척지의 쌀은 품질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우량농지로 판단을 하고 있는 농민들은 우량농지로 판단을 하고 있는 이 간척지에 법을 바꾸면서까지 염해농지로 판정을 받게 해서 그곳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농민들은 심하게 반발을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 식량이 지금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기지를 태양광에 빼앗길 수는 없다, 이런 반발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올 초에 사무읍과 미안면에 들어오려고 했던 간척지의 태양광은 지금 잠시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안군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는데, 이 사업자들은 군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허가건이 있습니다. 산자부에 허가건이 있다 보니까 이 산자부에 많은 로비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 허가를 따기 위한 일들을 계속 진행하죠. 그래서 아직 우리 군에서는 반대해서 간척지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그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한 일들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광 업자들이.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광이 직접 들어온다고 하니까 반발을 해요. 이와 다르게 시종면에서는 또 어떤 거냐면 변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변전소는 또 어떤 용도냐? 이 시종면과 도포면 간척지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력을 송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 송신을 하기 위한 변전소를 만드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농민들은 이 변전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태양광에 이 농지를 빼앗길 수 없다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전력들이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들이 다시 이 지역에서 뭐 시종면과 도포면 또는 영암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라면 아마 조금 다른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시골이나 또 농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신재생 에너지는 그 용도가 도시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을 충당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농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농촌이 도시의 전력 식민지가 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도시에서 사용하는 그런 전력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 대안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공장 이런 곳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자기가 사용할 전기는 자기가 생산하자,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전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사용할 전기는 도시 인근에서 또는 도시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정경련 건물을 보면요, 정경련 건물은 태양광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이 건물 외벽이 전체 다 이 태양광 집진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하루에 1839kW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4인 가족 한 가구의 일평균 사용량이 10kW인데 이걸로 비교해 보면 200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정경련 건물 하나에서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 폭염이 심할 때 오히려 더 좋다고 하는데요. 훨씬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경련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을 거의 이 건물 자체에서 생산을 해내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또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은 공장입니다. 이 공장들이 자기들이 소비하는 그 전기를 자신들이 좀 발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 사무중공업이다, 가까운 곳에 있는 현대사무중공업이다 하면 이 현대사무중공업 안에 있는 많은 공장들, 그 공장들의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장에서 사용해야 하는, 이 공장에서 필요한 전력량의 많은 부분을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마을에 가면 마을 회관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마을 회관에서 사용하는 전기들은 마을 회관 지붕에서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한 마을에서 필요한 전기량을 그 마을 단위의 유휴지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발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마을 발전소가 요즘에 많이 고민이 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곳도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에너지 자립 도시를 상상을 하다 보면 굳이 우량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서까지 전력을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공장 지붕에 태양광 판넬을 깔자. 그리고 독천에서 영암읍까지 이어지는 자동차 전용도로 가드레일에 태양열 판넬을 세우자. 또 마을회관 지붕에 태양광을 세워서 전기료를 절약하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산을 훼손하거나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마을 발전소를 이용해서 에너지 자립 마을이 되고, 그것이 모이면 영암군이 에너지 자립 도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상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하면서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또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을 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암군에서 문제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을 다니면서 매 눈으로 보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또는 한번 토론해 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보람 있는 하루 되세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